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지고 부자 되기는 힘들어지는 걸까? 오늘 바로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만약 여러분도 그렇다면 그건 절대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400조 원. 이게 뭐냐면 2025년 대한민국의 M2,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입니다. 우리가 월급 받고 아껴서 저축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전체 양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상에서는요,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 모두를 휩쓸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의 파도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불과 4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거의 10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불과 5년 만에 1,300조 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정말 지난 수십 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같이 돈을 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거죠. 보세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이 네 곳의 통화량을 합쳐보니까 20년 만에 23조 달러에서 93조 달러로 무려 4배나 뛰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지구가 돈의 파도 위에 올랐다는 형국이죠. 아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 거대한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젖힌 걸까요? 그 작동 원리를 다음 장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신용창조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아주 간단해요.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그 대출금이 또 다른 누군가의 예금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돈의 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마법입니다. 이 돈의 수도꼭지를 여는 주체는 크게 세 곳입니다. 금리를 결정하고 돈을 푸는 중앙은행, 그리고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시중은행들, 마지막으로 빚을 내서 돈을 쓰는 바로 정부입니다. 이 세 주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정부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나라 빚이 예전보다 무려 5배나 급증했어요. 그럼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메울까요? 국채를 발행하고 이걸 중앙은행이 사들이면서 시중에 직접적으로 새로운 돈을 쫙 풀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양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인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막대가 우리 경제가 실제로 성장한 속도, 즉 GDP 성장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훨씬 큰 막대가 돈이 불어난 속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돈이 찍혀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뜻이죠. 그럼 이 남아도는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요. 통화량 M2가 늘어나는 그래프와 주식시장 S&P 500이 오르는 그래프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입니다.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제 거의 공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과 상위 0.1% 부자들의 자산 증가율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증거예요. 새롭게 풀린 돈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최상위 계층에게 먼저 흘러 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이 모든 현상을 한 번에 꿰뚫는 핵심 개념, 바로 돈의 거리라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새로 풀린 돈은 하늘에서 비처럼 공평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특정 수도꼭지에서부터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가 이득을 볼까요? 수도꼭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경제에서 이 흐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이라는 물을 틀면 가장 먼저 대형은행이나 큰 기업,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들이죠. 그럼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잔뜩 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구조는 두 그룹을 만듭니다. 돈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서 혜택을 보는 선행 수혜자, 그리고 나중에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후행 피해자. 결국 돈의 근원지로부터의 거리와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생각의 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나에게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이제는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 뒷목에서 기다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과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돈을 푼다는 뉴스를 봤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저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 어떤 산업, 어떤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바로 이 질문이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먼저 움직이는 새로운 사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돈의 거리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앞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 그 비밀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를 선해준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